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네요. 우크라 경유 가스 수송 만료되면 유럽 소비자들 피해라는 기사입니다. 징집병 쿠르스크 전투 참여 보도에는 사실 왜곡이라는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유럽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게 될 것이라고 28일 현지 시간 경고했습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리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가 러시아의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는데 우크라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 가스 수송선이 우크라 영토를 지나가는 데 대해서 이번 12월 31일 날 만기가 되는데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아먹지 못하면은 되게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를 팔아가지고 전쟁 물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영토를와 빌려주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죠.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리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리 있어요.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해버리자 유럽에서는 가스 파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연료라든지 겨울철이 되면 연료가 많이 드는데 추운 작년에는 이제 다행히 그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 연료비가 덜 들었다는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통로를 막아버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 통로가 12월 31일 날 계약 만료되면 니들 유럽에 가스를 팔아먹지 못하게 난 니들하고 같이 가스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그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군비를 자꾸 이렇게 군수 물자를 사는데 소용되는 그런 천연가스를 유럽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더 이상 연장 계약 않겠다 그러고 있어요.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리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은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올해 12월 30일 만료되는 러시아 국영의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안 하겠다 이거죠.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결정은 주로 미국산인 다른 상품과 비교해 가격 변수 측면에서 더 보장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더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려는 유럽 소비자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산 가스라든지 기름보다도 러시아 것이 싸죠. 값싸니까 전부 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러시아산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경로가 있다면 튀기의 가스 허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대체 경로가 있다면 터키에 가스 허브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에 승리할 계획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야. 자주 이른다 이거죠. 우리는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평화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해됨에도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6일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한 이후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도미사일을 자기가 미국산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외국에서 준 것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러시아 중앙에 던지면 안 된다라고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뭐 저 탄도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던지게 생겼어요. 러시아 중심부로. 페스코프 대변인 우크라이나가 쿠르크스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핵 위험을 키운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쿠르스크 원자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라파엘 크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전날 쿠르스크 원전을 시찰한 뒤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드론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공격했나 봐요. 페스코프 대변인은 IAEA는 공격 가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명백하다며 핵 위험을 높인 우크라이나의 유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할 사람이 나라는 우크라이나에밖에 없다 그거죠. 러시아 징집병들이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보도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러시아의 경제 원동력은 곧 땅덩어리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석유가 이거 돈을 벌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다 군사무기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지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 수송을 해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가져오고 러시아로 천연가스 판로가 막히면 총알 구입할 돈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가 나토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유럽 나토의 도움을.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값싼 러시아산을 쓰지 못하고 비싼 미국산 그 천연가스를 산다거나 제일 싼 게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갖다가 사는 이유가 그리고 많은 러시아가 국토가 넓은 데에 비해서 많은 다른 나라 영토를 통과하면서 수송하고 있죠. 천연가스 파이프가 수송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더 이상 우크라가 러시아에 밥줄을 갖다 재버리면은 러시아만 희생당한 게 아니라 나토라든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의 소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우크라 경유 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는 먼저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되고 그에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해오던 유럽 국가들이 참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해 겨울은 더욱 추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젤렌스키는 전쟁 종료 협상으로서 내놓을 건지 실제 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대신 투르키의 가스 허브 구축 작업을 진행한 걸로 보면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 영토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이 우크라하고 러시아가 지금 마지막 서로 정전하기를 원하죠. 3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치러졌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지구촌에서 지금 전쟁에 발발하는 그런 징조를 보이는 나라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미군이 인도 태평양에 신경 쓰는 것도 지금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이 또 그 영토 전쟁 필리핀하고도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영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도 지금 중국이 영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영토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도 태평양 쪽으로 미국이 방위가 넓어지고 그쪽에다가 주목을 한 이유는 물론 대만에서 미국에 필요한 반도체를 80~90%를 전부 대만에서 가져가고 거기다 또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갖다가 공격해서 그걸 침략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엄청난 치명적인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반도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을 위시한 그런 태평양, 인도 태평양 쪽으로 미국이 힘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쪽으로 많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그 자기의 전쟁이 미국이 갔다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이 중국을 공격할 리는 없고 지구촌의 질서가 유엔 질서가 공격하는 나라에다가 그 피해당한 약한 국가를 돕는 것이 유엔 그 기본 질서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엔 국가들이 전부 중국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머리가 좋은 시진핑이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이 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럼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남침을 하라. 그럼 주한미군 이쪽에다가 만약에 그 중국이 그 대만을 공격했을 때 주한미군도 거기 합세해요. 벌써 주한미군이 일본 오키나와하고 저기 대만 그쪽에 해합하고 거기서 돈은 우리 한국에 받아먹고 거기서 저기 그 전쟁 합동 작전 연습을 해요. 거기서 주한미군이 가서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주한미군이 갔다 대만하고 중국 전쟁 나면 다 거기 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을 한국에 묶어두려면 북한한테다가 한국 남침하라고 남은 공격하라 하겠죠. 그러면 미국의 힘이 분산되게 되고 주한미군도 그쪽 대만에 중국이 공격했을 때 그 대만에 흡수되지 않겠죠. 이쪽에서 여기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러한 두뇌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참 우리 지구촌은 지금 그 전쟁을 확장시키면 안 되고 나는 맨 처음부터 미국산이니 뭐니 막 해서 우크라이나 이럴 때 막 무기 줄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 확장시키지 마라.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 나라끼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로 가까운 나라끼리 해서 이걸 전쟁을 종식시켜야지. 지금 석유 문제도 그렇고 모든 지구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들이 다. 그러면 전쟁을 일단은 싸워 말리라 했다고. 말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이 저기 투르크하고 저기 이집트랑 같이 미국이 이렇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지금 가자 지구를 지금 휴전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갖다가 하마스 새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엘을 갖다가 암살시켜버려서 이게 지금 이게 틀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종식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이런 가스 수송이 만료되면 재개가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종료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서로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면서 많이 피로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수물자를 구입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휴전이라든지 종결하는 쪽으로 갈 때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카드 한 장을 더 갖는 거죠. 우크라 경유 가스 수송을 만료되면은 유럽 소비자들한테 피해. 그러면 네가 러시아산 가스를 못 가게 거기를 막은다면 그럼 니들 나토하고 유럽연합에 도움을 받는 우크라이나 너희들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 당할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우크라 경유 가스 수송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 발표하는 먼저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되고 그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해 겨울을 더욱 추울 것이라는 전망이고 제렌스키는 전쟁 종료 협상으로 내놓을 건지 실제 가스 수송 계약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 두고 봐야겠죠. 이런 것이 다음에 이제 서로 협상할 때만 좋은 카드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 중인 나라가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가스가 우리 영토를 갖다 통과한다면 그거 이제 더 이상 통과 못해 이렇게 되겠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 우크라 경유 가스 수송 만료되면 유럽 소비자들 피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네 유럽 저기 소비자들 피해만 본다. 네가 그러면은 우리 가스 팔아먹지 못하게 그것을 연결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도와주던 나토나 유럽 연합이 우크라에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비싼 이게 다른 것을 사게 되니까 이거 좀 풀어주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썬가크로스의 정치 코멘트가 앞으로도 4장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되겠습니다.